여러분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이 중에 여러분의 고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저는 지방 분양권, 수도권 갭투자, 서울 인천 재개발, 강남 재건축, 서울 빌라, 난감한 그린벨트까지 수많은 임장을 통해서 너무도 다양한 지역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이것만 제대로 된 방법만 죽도록 했더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안목을 키우는데 입지, 시세 분석, 임장 무엇부터 해야 될지 부동산 강의를 열심히 듣고 책을 읽고 임장을 해도 막상 매물 하나를 선택하려 하면 기준이 안 잡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이게 맞는지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산이 커나가는 매물 찾는 법, 즉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을 알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지역 간 비교입니다. 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부동산에 눈을 확 튀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주변에서만 매물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13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세종시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세종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 곳에 아파트를 계속 지으니까 세종시 분야권에 관심이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체를 이제 하남시로 옮겼는데 또 하남시에서 계속 신도시가 생길 때 아파트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남의 분양권에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인 수지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 분당구에 관심을 갖고 분당구에 사시는 분들은 송파에 관심을 갖고 송파에 사신 분들은 강남에 관심을 갖고 마포에 사시는 분들은 옆에 용산이 있죠. 그러니까 용산에 관심을 갖고 안양에 사시는 분들은 위에 과천이 있죠. 그러니까 과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일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습관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 인간의 온갖 감각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시각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려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 중에서 1000만 개가 시각적인 자극에 포착된 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뇌 세포의 반절 정도를 시각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집을 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역과 지역을 비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뱅뱅 돌면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보통의 투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지역끼리 붙어 있다 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부 라인에 쭉 경부 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그 라인에 분당, 용인, 수원, 동탄까지 부동산원을 통해서 과거의 시세 흐름을 보면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걸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동산 눈을 확 틔울 수 있을까? 집에서 핸드폰 PC를 켜서 부동산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호객 노노에 들어가셔서 필터를 설정하는데 평형, 입주 연도, 세대수, 갭 금액 4가지를 설정하셔서 한번 쭉 훑어서 어느 동네에 매물이 있는지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대문구, 성북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광명시 그렇게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1차 필터를 통해서 4가지 요소로 지역을 한번 걸르면 내가 익숙하지 않는 동네까지 한눈에 쫙 보이면서 옵션이 많아지게 되죠. 이런 과정으로 투자 금액에 맞는 지역 비교를 통해서 지역들을 모아놓은 다음 내가 필요한 투자처를 쏙쏙 골라서 투자하는 겁니다. PC 켜서 필터 한번 설정해서 쭉 훑어보는데 10분 내에 정도 소요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저녁 식사 전이나 잠들기 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지역 비교를 했다면 이번엔 단지 비교입니다. 위에서 지역 비교를 통해서 내 시야를 넓혀놨다면 단지 비교를 통해서 세세히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비교하면서 여러 지역들이 나왔었죠. 동대문구, 성북구, 중구, 서대문구, 관악구, 광명시까지 그 물건들이 투자 금액이 같다고 투자 가치가 같을까요? 예를 들어 성북구 하월곡동에 레미안 월곡 아파트하고 중구 황학동에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있어요. 둘 다 투자금이 3억 3천으로 이럴 때 레미안 월곡 아파트하고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가치도 같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북구하고 중구는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지역이다. 두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의 최고가는 레미안 월곡보다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1억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입지나 상품면에서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세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두 아파트의 최고가 대비 어떤 아파트가 지금 더 싼 건데 부동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비싸게 사면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아파트 중 어떤 아파트가 싼데, 즉 최고가 대비 회복률이 몇 프로인데 그렇게 본다면 레미안 월곡 아파트는 82% 회복을 했고 회전율은 12.1%인 거에 반해서 롯데캐슬 베네치아는 89%를 회복을 했고 13%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레미안 월곡 아파트가 안전마진이 더 높고 회전율이 둘이 비슷한 걸로 보아 황금성에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내 투자금 3억 3천으로 투자처를 찾는다면 저평가된 레미안 월곡을 택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추가적으로 2026년 7월에 동북선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기적으로 24년 10월에 매수 시기 적절해 보인다. 그럼 어느 단지가 연식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지, 인프라가 약한 거에 비해서 가격이 덜 빠졌는지, 싸게 살 수는 있어도 황금성은 떨어지지 않는지, 단지들을 샅샅이 따져보고 최종 가장 베스트 물건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리 비교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랑 너무도 비슷한 원리예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목표 감량을 딱 정하고 운동과 식사를 병행하니까 8kg가 3개월 만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 살이 좀 살짝 올라와 이번에는 그때처럼 필사적으로 하지 않고 2kg에서 한 3kg만 감량하자라고 하는데 도저히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목표 설정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내가 최종 목표가 여의도인지 용산인지 강남인지 성수동인지 목표 지점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지점이 성수동이다 하면 성수동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0지평을 내가 가려고 하면 얼마만큼 자본이 커나가야 하고 현 시점에서 필사적으로 지역 비교, 단지 비교를 통해서 가장 빨리 자산이 커나갈 수 있는 매물을 찾는데 노력할 거예요. 항해사가 선박지를 정하고 최적의 항로를 계획하고 전략을 짜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에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지를 정하고 제대로 된 비교 방법을 통해 빠르게 자산이 증가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이 쏙쏙 들어오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어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목표 설정도 그렇고 비교 분석도 그렇고 돈 될 투자처를 찾는데도 막연하고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꼼꼼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상 10월에는 두 분에 한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카톡방에 고민인 점 메시지 남겨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잡고 어떤 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앞서 계신 분들은 스스로 물건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